저를 포함해서 7명이 유신말이 맞다. 2명만 아니다는데 개봉이라는 분도 뭐 인정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뭐 사과를 올렸어요.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과글 올려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가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어제 호날두 그 사건 때문에 아주 피곤한. 자, 시작을 하죠.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사과하고 타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드라마 호텔 델루나. 야, 구찬성, 너 왜 뻥 안 쳐? 여기는 호텔 뻥루나야. 왜 이렇게 뻥을 못 치니? 귀신들한테 뻥을 쳐야 돈을 벌잖아. 사장님, 저는 뻥 못 치겠습니다. 정말 적성에 안 맞습니다. 뭐야? 내가 너 스카우트하느라고 얼마를 썼는... 뻥루나에서 뻥을 못 쳐? 안 되겠어. 오늘부터 투쿤이야. 오늘부터 이 주소에 유튜브 방송을 보도록 해. 꼭 봐야 됩니까? 꼭 봐야 돼? 아니면 해고야? 무슨 방송인데 내가 이걸 보면 뻥을 치지? 3일 후. 구찬성! 나이스! 뻥 졸라 잘 치는데? 사장님이 추천하신 뻥 아저씨와 뻥돌이들의 방송을 봤더니 뻥이 금방 늘었어요. 정말 뻥이야! 사기꾼, 사기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뻥 아저씨, 뻥돌이들의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도 사기가 됩니다. 이 캠페인은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네. 자, 아무튼 뻥 치고 싶으신 분들은 뻥돌이 방송, 뻥 아저씨들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까기 팩트체크. 요즘 최근에 정말 말 같지 않아서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어서 뭐 유신이 말을 매번 바꾼다고 하는데 이 멍청이들에게 팩트체크에 대한 또 맛집과 장인으로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들으세요. 짜집기 하지 마시고, 자, 지난 5월 11일 유튜브 평화토론회를 제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유신쇼 팬이나 애청자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날 백상현 기자도 참여를 했고 이도명 사장도 무단으로 참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 중에는 바로 전향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5월 11일 날 유튜브 평화토론회에 마치 유신 지지자들이나 유신 팬들만 참여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날 저에 대한 비방 기사를 3개나 썼던 백상현 기자가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도명 사장도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무단으로 참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다 유신쇼 지지자입니까? 왜 그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분명한 건
팩트체크. 지난 5월 11일 날 유신이 개최한 유튜브 평화토론회에 온 사람이 모두 유신의 팬이나 지지자라고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왜? 그때 백상현 기자와 이도명 사장 그리고 나중에 전향한 사람들끼리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유신 지지자나 팬이라고 볼 수가 없고, 당시에 유튜브 평화토론회 참여 자격도 시청자면 누구나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 유신 안티방에서 계속해서 마치 유신을 지지했다가 팬이었는데 배신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셔가지고 그건 명백하게 개소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참여자 제한한 거 없고요. 다만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충분히 방해할 수 있는 유튜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한을 걸지 않았어요. 그건 공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만 보면 되는 건데 정말 유신 안티들은 팩트체크의 팩자도 모르나 봐요. 왜 그러냐면 공지사항만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뉴커의 방송 편성 게시판을 들어가시면 거기에 19번 게시판에 5월 11일 유튜브 평화토론회 개최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튜브 평화토론회 생방송 채널이 클릭하시면 유신시오 라이브 2채널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팩트체크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KHC 김해창 테러를 당하고 있어서 라고 하는, 삭제했다고 하는데 뉴커에 김해창 테러 당한 거 다 복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때 당시는 뉴커 채널이 생방송이나 영상 업로드가 김해창의 허위 신고 때문에 닫혀 있었습니다. 채널은 열려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채널을 옮겨 다녔죠. 제가 지난 5월 11일 유튜브 평화토론회를 생중계한 채널은 유신시오 라이브 2채널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라이브 1채널에서 라이브 3채널까지는 다시 보기를 다 삭제했습니다. 라이브 1채널에서는 비공개로 해놨는데 김해창이 그걸 따가지고 허위신고를 또 해가지고 다쳤고, 그래서 라이브 2채널 때부터는 영상을 다 삭제했습니다. 라이브 3채널은 넘어가질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 5월 11일 유튜브 평화토론회 생방송을 할 때는 분명히 유신시오 라이브 2채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끝나면 모두 삭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팩트체크입니다. 근데 유신 안티방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뉴커 채널에 김해창이 공격한 영상들은 다 복구가 됐는데 왜 5월 11일 날 영상은 복구가 안 됐느냐. 이런 개소리라니까. 그런데도 이게 사실인 양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공지사항만 팩트체크했으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신 안티방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사실상의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 뉴커 채널은 김해창 테러로 진즉에 그 연초에 업로드 기능이 막혔습니다. 그 전에 영상들이 저격을 당한 것이고 7개 이상이. 이후의 방송은 다른 채널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방송한 거는 영상이 그대로 있는데 계속해서 그 영상으로 허위 저작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라이브 2채널에서는 바로 영상을 삭제했었죠. 근데 왜 김해창 저작권 침해 신고가 다 풀렸는데, 허위 신고가 풀렸는데 왜 5월 11일 토론회 영상은 없느냐. 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그 토론회만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 왜 녹화를 했냐면 제가 폰이 두 개가 그때 돼가지고 갤럭시 폰으로는 생방송을 했고 LG 폰으로는 녹화를 했습니다. 그 녹화본을 최근에 올렸고요. 그 녹화본에 보시면 일부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 녹화가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개봉이가 만취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100명이 넘게 보셨기 때문에 밤에도 라이브 2채널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목격자가 10명 중에 7명이 나왔는데도 아니랍니다.
유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는 거랍니다. 유신 편이라서. 도대체 누가 다 유신 편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분들을 회유하고 설득했다는 건가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다 들었어요, 집에서. 개봉이라는 분이 술을 무리하게 드시는 거에 대한 내가 계속해서 그만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윈터님 이따 연결하겠지만 윈터님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담님이 계속해서 반담님이 옆에 계셨는데, 자꾸 그만 좀 드시라고 하고, 부추까지 했다고. 윈터님이 그 증언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김희님 증언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팩트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고, 당시에 김해창 허위 신고 때문에 유신쇼 라이브 2채널에서 방송을 했고, 라이브 2채널 사용 당시에는 모든 영상을 삭제했고, 그때 방송이 일찍 종료된 게 먹돌이가 건드려가지고 그게 배터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돌이가 제 앞에 앉았었거든요. 앞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먹돌이가 그때 당시에도 배터리를 건드리는 바람에 배터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방송이 갑자기 종료가 된 겁니다. 내가 왜 먹돌이에게 항상 주의를 주고 항상 잔소리를 하는지를 알겠죠. 매번 사고가 나요. 그때 당시에도 먹돌이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외장형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시집 사인회 때도 그것 때문에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방전돼가지고 그때도 방송을 일찍 종료했었어요. 예. 그다음에 팬 파티 때는 컵 깨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먹돌이는 참 좋은 동생인데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예전에 레슬링 보러 갔을 때는 장비가 파손됐고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악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먹돌이가 일부러 그렇게. 근데 너무 횟수가 많으니까. 폭식은 건강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해주는 거고, 작년에 병원까지 입원을 했었어요, 먹돌이가.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맛있게 많이 먹고 싶은 거, 메뉴도 거의 먹돌이나 애들이 먹고 싶은 걸로 정하거든요.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근데 너무 폭식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으로서. 그래서 제 주변 분한테 항상 그래요. 아니, 자기 아끼는 동생이 병원까지 입원했었는데 계속 폭식을 하는데 가만두냐. 그러니까 너무 빨리 먹으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올 때마다 장비를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나는 당연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먹돌이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쓴소리를 합니다. 그게 유신의 캐릭터고, 그래야 유신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돌이 거는 지금 개봉이는 먹돌이 때문에 자기가 전향했다. 그리고 성진유님은 개봉이를 핑계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잠시 후에 이제 김희님 팩트 체크 하기 전에 제 군대 관련된 문제로 또 안티방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유신이 입대일과 제대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영창을 갔다 왔다. 의경은 영창 없습니다. 의경은 영창 없고요. 의경은 기울대를 갑니다. 군기교육대 같은 기울대라고 해서 충주 경찰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울대라고 있어가지고 사건 사고 일으킨 의경들 가가지고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지. 그리고 군 복무 줄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울대 갔다 온 거하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려면 의경 제도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의경에는 영창이라는 제도가 없었고요. 뭐 군대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979번이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의경에 기울대 제도가 있었고, 그 기울대는 충주 경찰학교에 있었고, 그래서 사고 치면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대 갔다 와도 군복무가 늘어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경들은 그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군 교도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치소나 이런 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저는 제가 의경 이제 그 979번인데 의경에 가서 영창에 간 적도 없고요. 기울대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탈영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사자 TV를 접겠습니다. 영원히. 저는 항상 그러고 제가 22년째 하고 있는 사자 TV가 저의 전부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의경 복무 중에 26개월 의경 복무 중에 제가 만약에 영창을 갔거나 기울대를 갔거나 탈옥을 했거나 뭐 감옥을 갔거나 구치소를 갔거나 이런 사고를 쳤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 영창, 기울대 그리고 구치소, 감옥, 탈영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했다면 의경 복무 시절에 저는 사자 TV를 모두 접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서 영원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대일자고 그걸 밝히라고 하는 저는 안 밝힐 거예요. 왜? 법적인 대응을 할 거니까.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까면 되겠죠. 그래서 유신이 입대일자와 제대일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뭐 영창을 갖거나 탈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더티 UCC가 만든 안티 사이트에다가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링크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신 안티방에서 공유하고 그 양주산 반달곰이 자기가 링크 띄우는 거를 다 영상으로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 양주산 반달곰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더티 UCC와 함께. 그래서 군 관련해서 제가 의경 복무 시절에 영창, 기울대, 구치소, 감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영 이런 5가지 중에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되면 22년째 하고 있는 사자TV의 모든 활동을 영구하게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부터 다 삭제할게요. 모든 흔적을 지우겠습니다. 입증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지금 안티사이트나 유포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 대응을 할 거니까 감당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윈터님 사칭하는 거 차단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아무튼 뭐 내가 탈영을 하고 무슨 탈영을 하고 뭘 어떻게 했다. 뭐 의경 시절 유신과 함께 복무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번 그거는 뭐 가치가 없는 내용인데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하고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신의 뭐 방송 경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공직자거나 공직자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언론사 대표나 기자가 밝히라는 법이 없어요, 규정이. 언론사, 개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경력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밝혀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인터넷 방송 경력을 가지고 어디에 공직자나 어디에 세금이 들어간 기관이나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해명할 그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경력으로 어디에 무슨 서류를 넣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경력을 가지고 뭐 어디에 입사를 하거나 뭐 공직자 입후보자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유신님이 인터넷 경력이 22년 차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할 게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럼 제가 입장을 하겠는데 굳이 말 같지도 않은 의혹을 제가 다 밝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매니저분이 자리에 없나요? 방 관리 좀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혹이랍시고 뭐 가짜치도 않은 그 파트너 기자의 정체를 밝혀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파트너 기자분들은 제가 8년 전에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클린 이슈 캠페인을 해서 자료를 모으는데 언론사에서 기사를 안 써준다. 이걸 기록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까운 지인 두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진짜 바로 답한 것 같아요. 하자. 나는 너를 지지하니까 하자. 그래서 그 파트너 기자 두 분하고 지금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상시 고용인 그 조건이 있을 때 3인 이상의 상시 고용이 있어야 된다고, 대표 포함해서. 그때 의혹을 몇 년 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경기도청 언론협력 담당관실에서 특별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그냥 짚고 가는 게 낫겠다고. 원래는 그게 직권 남용이에요. 경기도청은 등록기관이지 감독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제 조사 기간이 아닌데 특별 조사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파트너 기자분들 동의 받아가지고 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용 계약서까지 제출했어요. 4본을. 고용 계약서 4본까지 다 보여드리고 파트너 기자라는 걸 입증을 다 했습니다. 파트너 기자라는 거는 같이 공동 운영자라고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확인을 다 해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상시 고용인 3인 이상의 규정이 있었을 때도.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대한언론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3인을 5인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이제 그 언론사 폐간을 하든가 인원을 늘려라,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론인들하고 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냈죠. 지금 이 언론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될 곳들인데 그걸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게 맞느냐?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요? 그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이. 상시 고용인을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근데 유신 악플러들은 뭐냐면 그 위헌 결정난 5인 이상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도 못됐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려놨습니다. 3인 이상이었고 그걸 5인 이상으로 바꾸려다가 위헌 결정 나서 시행도 안 됐었는데 지금도 까고 있어요. 왜 파트너 기자가 나서질 않느냐? 왜 유신 팬파티에 안 오시냐? 저희 파트너 기자분들은 보도에 관련해서만 관여를 해요. 제가 이것도 내가 수천 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8년 동안. 파트너 기자분들은 애초에 저희 뉴스 커뮤니티의 뭐 재정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유신쇼의 팬 출신도 아니고 유신쇼의 무슨 시청자 애청자 이런 게 아니고 유신의 소신을 믿고 지지하면서 같이 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유신 팬파티 한다고 오시고 그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와가지고 왜 카메라 안 들어주느냐, 왜 팬파티에 안 오시느냐, 웃기는 일이죠. 지들이 뭔데 개인 회사에, 개인 언론사의 파트너 기자의 신분을 안 밝힌다고. 참 답답한 일이고 어떤 언론사가 이런 공격을 받겠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유신 안티방에서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유신 안티 사이트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법적 대응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팩트 체크 예고한 대로 예고한 대로 그 콩나물국밥집 개봉이 만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헬, 오랜만에 인터뷰죠. 팩트체크 인터뷰 회를 통해서 진실과 가까이 대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와서 컬러링을 하셨어요. 원래 지금 11시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팩트체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잠깐만요, 김희님.
자, 소주 차단해 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예, 좀 네, 여보세요? 예, 네. 진정하시 천천히 하세요. 예. 네, 제가 밖에 나. 아, 예, 예. 네, 제가 좀 11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좀 앞에 네. 오프닝 하느라고 좀. 자, 오늘 또 중요한 이 팩트 네, 체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신도 뭐 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는데 맨날 쓴소리만 하고 네, 아이 괜찮아요. 예, 쓴소리를 네. 그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이걸 네. 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 2019년 올해 네. 5월 11일 날 제가 개최했던 유튜브 평화 토론회에 오셨었죠? 네, 네. 네, 그때 BF 친구야 마시자 호프집 근처에 도착을 하셨지만 이도명 사장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네. 이도명 사장이 가고 나서 들어오셨죠? 네, 네. 네네. 그 들어오셨고 그때 백상현 기자와 성진유 님이 있었죠? 네, 있었죠. 강현수 님도 있었나요? 강현수님이요? 예. 네, 그분 먼저 가셨던. 아, 가셔가지고 못 네, 보셨고. 네. 근데 백상현 기자와 성진유 님은 분명히 전직 경찰관이었다고 하시는. 네, 네. 네. 그분이 와 이게 계셨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장승혁 씨 개봉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지어드렸던 네, 네. 그분 상황이 어땠었나요? 술에 안 취하고 멀쩡했었나요? 술에 취했죠. 예. 네, 술에 취했어요. 취했고 뭐 계속 말을 반복했고 네. 뭐 유수님한테 30만 원까지 후원해줄 수 있다. 네. 있다 없다 이거를 계속 반복했고 네. 유수님이 그만하시라 그래도 계속 뭐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네. 술을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여러 차례 네, 주의를 네, 네. 드렸었고 네네 끝날 때쯤에 제 기억에는 옆에 그 냉장고가 있었는데 네. 거기 한번 이렇게 부딪히시지 않으셨어요? 그 목격 못 하셨나요? 저는 앞에서 네. 봤었는데 네, 그거는 못 받고 저는 예. 그냥 계속 없어지시는 것만 예예. 예 자리에 안 지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BF 친구야 마시자 마감 시간이 돼서 새벽에 저희가 콩나물 국밥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장승영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개봉이님은? 제가 이제 유수님이 이렇게 화면 비치니까 네. 제가 안 나오려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본 거는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 네. 예, 삐뚤삐뚤하고 그 호프집에서 나와서는 그 전봇대를 막 이렇게 주먹으로 네. 하고 발로 차고 하니까 이제 그만 못하게 이제 하고 다른 분이 이렇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축하고 가는 것까지만 봤어요. 근데 그게 네.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었나요? 아니면 취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이셨나요? 취해서 하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취해서고요. 지금 지금 말하는 그게 취해서 지금 다들 뭐라고 하는 거지. 네. 안 취한 사람을 취했다고 하진 않아요. 네. 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예, 예. 그 술에 취한 장승영님한테 네, 막 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막대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시고 그냥 이제 자중해 주시라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승영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자꾸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네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네. 예, 전 그거. 일단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일단은 이제 마감을 하고 요거는 이제 하고 그때 당시에 예, 예. 전직 경찰관이라고 했던 그 성진유님을 또 뵌 적도 있죠. 네, 네, 성준님 알죠. 그때 예. 당시에 김희님께서 협박범한테 협박을 막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그때 이제 눈물도 보이셨는데 예, 예, 밖에 콩나물국밥집 밖에 나가서 성진유님하고 대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네. 예,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그냥 그때 당시 그 협박범이 자기가 협박범이다. 근데 밝힐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에 제가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커피를 쏟았어요. 네. 놀래서 그래가지고 밖에서 계속 울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성준님하고 블라블라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 자리로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닦고 네. 민터님이랑 그 착하신 분 누구지 그분이 이렇게 저 닦아주고 코북구님, 휴지 코북구님이. 예, 너무 착하더라고요. 휴지 갖다 주시고 저를 많이 저기 챙겨주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성진유님하고 협박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으셨고, 네, 네. 근데 그 연락처를 주고 받으시면서 성준유님이 협박범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준이님이 이제 부인도 경찰이시고, 네,
자기들 전직 경찰이니까 저는 이제 뭐라도 잡을 것 같은 심리로 네. 이제 부탁을 하려고 했죠. 이제 연락처 주고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보내달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 마무리 졌죠. 그러니까 예. 성진유님하고 협박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네네. 전직 경찰이고 네네. 자기 부인도 현직 경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네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저도 자료를 도움 주면 받고 싶었고, 예. 자료를 이렇게 달라는 거를 직접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자료를 그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다음날 네. 계속 보내줬죠. 예. 그러면은 그 연락처 줬는데 그 이후 네. 한참 동안 연락이 없으셨다면서요? 네, 연락 안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저는 지금 협박범 때문에 되게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와줄 것처럼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자료까지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네, 자료도 네. 보내드렸는데 예, 뭐 얘기가 예, 없으니까 예.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예. 한 번 문자를 해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만 했지 뭐 네. 이렇게 친하게 뭐 그렇게 한 적은 문자를 없고요. 하셨을 때 예. 답변은 오셨나요? 했는데 이제 그분이 바쁘셨는지 그래서 네. 제가 전화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냥 이거 협박범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 의논하고 뭐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의논을 예, 했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예. 이제 연락을 네, 이렇게 네. 그렇게 가끔 이제 하다가 네네. 최근에 연락이 오셨었죠? 네. 그 최근에 그 연락 온 시점이 성진유님께서 이제 예. 다른 쪽으로 네. 가서 이제 유신 쇼와 뭔가 그 좀 불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이 있을 쯤에 연락이 오신 거죠? 예. 예. 그렇죠. 오셔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협박범 때문에 가게를 다 접었어요. 네. 접고 이제 가게 보러 다니는 중인데 성진이님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네. 뭐 자기 뭐 그 협박범 때문에 전화가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전화 오셔갖고 뭐 이제 유신님이 이렇게 발언하는 말 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대화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오해가 있을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진님이 왜 뭐 그럼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전화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설득하듯이. 네네. 그러더니 이제 뭐 다 얘기해야 되나? 거기까지 예,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최근에 또 제가 네네. 이제 25일 방송이었나요? 네. 제가 방송에서 그 회유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네.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오셨다면서요. 회유 얘기하고 나서. 계속 했었어요. 아니요, 회유 예. 얘기하고 예. 나서. 회유. 예. 예, 유신이 그러니까 누군가 네네. 그 콩나물국밥집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를 회유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잘 안 봤는데 네. 그 방송 뭘 봤는데 유신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 저렇게 얘기를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같이 어떻게 전화를 해봐라 그냥 제가 좋게 하려고 계속 그랬던 거지 뭐 나쁜 의도는 아니 없었어요. 자꾸 좀 예. 또 말이 길어지시니까 그냥 예. 사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셨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회유라는 말을 꺼내고 나서 김희님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러니까 두 분의 네. 대화를 예. 유신에게 얘기한 것 같이 예. 그렇게 그 부분이요? 예. 저한테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네. 성진우님이 둘레길님이랑 누구랑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네. 만났는데 뭐 만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피곤해서 낮에 늦게 일어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예. 김희님을 믿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전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제가 그 뭘 믿었는 잘못했냐고. 데는 예전에 저 이도명 사장이 이도명 예. 사장이 구맥진 씨에게 얘기했던 건데 믿었는데. 예, 그런 문구를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받아서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성진이님한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희님 믿고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유신님한테 다 전했냐는 식이었어요. 전 그런 적이 자 없잖아요. 거기까지. 유신이. 자 거기까지. 예. 너무 길어요, 김희님. 너무 예. 흥분한 상태인 것 같으니까 화가 나셔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제가 그 회유 얘기 꺼내기 전에, 그러니까 전에는 하든 김희님하고 통화한 적 없죠? 그 관련해서 김희님이 저한테 전혀 얘기한 적도 통화한 없고. 뭐 유신님하고 통화는 그때 그 술 취했나 안 취했나 그저께인가? 아니요. 예. 그 전후든 전후는 저와 한 적이 관련 없어요. 성진유님 관련해 가지고 저하고 통화한 적이 없었어요. 통화한 적 없어요. 절대 예, 없어요. 오늘만 팩트 체크하기 전에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네, 사전 네, 인터뷰로 그러니까 그 정리만 했을 뿐이지. 네, 그 네, 이전에 성진유님 관련한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전에 네. 그 개봉이가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 그 논란 때 네, 네. 답답하셔가지고 블라블라님하고 김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냐? 네, 그거 네. 이거 그런 식으로 화가 나서 그렇죠. 카톡이 온 적은 있지만 네, 네. 성진유님 관련해가지고 김희님이 저하고 그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네. 심각한 거죠. 팩트 체크나 크로스 체크가 전혀 안 된 거고. 네. 자, 그리고 성진유님이 오늘도 전화가 왔었죠. 네. 오셔가지고 네. 뭐 녹취록 얘기를 하시고 예, 예. 유신과 김희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성진우님이 계속 전화해서 저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녹취록이 있고 유신님에 대한 고소를 다 했고 뭐 그 준비를 다 했고 제 녹취록이 있대서 그럼 저를 고소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랬더니 예. 뭐 저는 아니고 하면서 얼버무려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김희님에 그래서,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를 고소합니까? 저는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막 자기 얘기만 계속 들으래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는 뭐 그거 녹취 있으니까 고소한다 해서 고소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네. 때 본인을 좀 위협하는 걸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황당하고 네. 저는 그냥 넋두리 들어주고 그냥 되도록이면 유신님하고 잘 만나서 얘기를 해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뿐이 없는데 제가 왜 고소를 당해야 되는지 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좀 그랬죠. 저도 그러면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중요한 거는 그분하고 통화나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예. 다 있어요. 예. 예, 자료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여기 다 있죠. 아까 낮에 저희가 네. 통화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성진유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느냐. 예. 왜냐하면 모임에서도 성진유님과 전혀 마찰이 없었고 네. 그 이후에도 어떤 마찰도 없었어요. 저도 성진님하고 뭐 그런 게 없는데 유신님 아니죠. 김희님은 예.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있었어요. 그 성진유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안 가시니까. 저는 그분 개봉이 그분 전화 통화해서 술에 취했다 이것밖에 증언한 게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네. 시점이 나옵니다. 이제 성진유님에 네. 대해서 네. 성진유님하고 최근에 통화를 하셨는데 네네.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에 대해서. 네, 편. 네, 그것만 하신 말씀 흥분하지 마시고 예, 하신 말씀만 얘기. 편에 성진유님이 김희님에게 그러니까 편에 대해서 얘기했던 말. 네. 네. 그러니까 뭐 김희님은 유신님 편입니까? 계속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 편도 아니다. 네. 유신님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는 시청자로서 보고 싶은 거 본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한테 서세요. 이거 녹취가 있어요. 저한테도. 네네. 예. 제가 아까 찾았어요. 그 부분을. 네. 예. 자기한테 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유신 편이냐 아닌 편을 계속 물어보고 김희님이 네. 난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하니까 네네. 자기 쪽에 서라는 거는 이거는 네. 김희님이 들리기에는 그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득하려고 하는 이렇게 좀 설득이죠. 그건 누가 봐도. 그 설득이나 회유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 회유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네네.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설득하고 그렇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통화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네, 가지고 있어요. 저. 그러니까 김희님은 누구 편이냐, 유신이 편이냐. 그러니까 네. 김희님이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그냥 방송 보고 싶으면 보는 거다. 그랬더니 네. 자기 쪽에 서라. 예, 예. 이거는 누가 봐도 회유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진우님 저 아는 분이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넋두리 네. 들어주고 그동안 뭐 막 이렇게 막 여의도 돌아다니고 뭐 강남 돌아다니고 막 가게 보러 다니는데도 막 땀을 삐질삐질 아니, 흘리면서 너무 대화도 길어요. 하고 너무 그랬는데도 이렇게까지 바로 저렇게 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고 예, 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고소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런 적이 예, 저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고소한대요. 예. 무고죄도 고소한다는 있으니까 식으로 예, 얘기를- 무고죄가 있고 아까 그 아내분이 현직 경찰이란 말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김희님한테 엄청난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예, 내용이거든요. 저는 시청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화 내용에서 최근에 통화 내용에서 네, 네. 성진유님이 바라는 거는 네. 김희님이 최소한 유심편에 서지 말고 네. 더 바라는 거는 자기와 함께 행동하기를 바라는 걸로 느껴지신 거죠. 그 전체적인 네, 얘기를 그렇죠. 듣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냥 좀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생각했나 봐요. 근데 김희님이 오늘 네. 진짜 화가 나신 게 열받으신 게 네. 그 고소 얘기를 하신 거. 그러니까 김희님은 고소당할 게 없거든요. 네. 아니 고소해보라고 해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채팅창에서 네. 뭐 구맥진 꼴난다고 하는데 김희님은 네. 구맥진하고 다른 게요. 변호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편을 비롯한 가족분들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네. 예, 구맥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구맥진은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네. 예,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김희님은 남편분도 지금 분노해가지고 네. 예, 더 이상 이런 그 것들에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분노거든요. 남편은 지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짜증이 네.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무슨 일이냐고 제가 아까 통화하는 네. 걸 밖에 저기 거실에서 들었는데 또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또 짜증이 네, 나네. 네. 좀 부부싸움 나게 생겼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네. 현명하게 잘 얘기를 하세요. 네. 내가 사람을 뭐 잘 못 사귄 건 책임이지만 네. 그거 이상으로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 네. 잠시 그러면 성진유님에 대한 팩트 체크는 다 끝났고 네, 네. 그쪽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저하고 김희님도 같이 법적 네.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저기 증인을 서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개봉이 사건도 네네. 이제 끝났고 이제 네네. 협박범인데 협박범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서요. 협박범이 진짜 많죠. 뭐 예. 릭을 진짜 엄청 바꿔가면서 가족을 욕하진 않나, 뭐 죽인다지 우리 애들까지 아니 거론하고. 너무 길게 예. 그래서 협박범이 여러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캐릭터들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 틀려요. 예, 말투도. 근데 그 네. 캐릭터들이 특정 인물들하고 매치가 된 상황까지 확인이 된 거죠. 예, 저는 예. 느낌이 예. 있죠. 예.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처음에 심하게 했던 게 이순신이라는 계정이죠. 네, 이순신 시작했죠. 예, 이도명 네. 음악 방송에서 주로 활동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김희님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테러를 했죠. 가족 위협을 하고. 네, 개코님 방에서도 하고. 네네. 그래서 예. 이순신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이순신이라는 그 계정은 특정 인물하고 매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계정들도 지금 특정 유튜버들과 시청자들과 매칭이 돼요. 네, 지금 하고 있죠. 예, 매칭이 예. 확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라실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심증이나 그런 내용들은 잔뜩 있는데 예. 지금 김희님도 저의 그 김해창 사건하고 동일하게 담당 수사관이 너무나 수사를 안 해가지고 네네. 예, 지금 수사관 교체 요청까지 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네네네. 그나마 몇 개월 만에 검찰로 이송이 됐는데 또 네. 이송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저도. 네,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네. 형사 바꿔서 다시 재수사 들어가기로. 그래서 예. 이게 나중에 한 명이라도 잡히면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근데 네. 이미 뭐 예상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느 쪽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그 네. 여러 명이 특정 캐릭터들과 다 이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사관 교체되고 지금 네. 이제 변호사분도 계신데 제대로 지금 네.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변호사도 만약에 그래서 시간이 네. 좀 길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네. 아마 네.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네. 협박범의 한 명은 CCTV에 찍혔고 네, CCTV 찍혔어요. 네. 네. 전화 통화 내용도 또 네, 공중전화로 됐고. 예, 예. 전화를 하는데 추적까지 했고. 네네 네네. 네, 그런 상황인데 수사관이 네. 뭐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죠 수사관이? 자기는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그래서 뭐
일이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또 다시 전화 주겠다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자, 이상하게 없는- 말이죠. 이상하게 네. 말이죠. KHC 김해창 사건도 그렇고 네, 이 김희님 협박범 사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수사 진행이 제대로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인터넷이라 그런가 봐요. 아니 네. 수사 진행이 안 되고 공통점은 네. 자료를 다 찾아서 갖다 줬는데도 수사를 안 해요. 네, 김인- 자료 무지 갖다 줬죠. 김희님도 CCTV 자료랑 다 찾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본인이. 네네, 영상이랑. 네.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특정 지어가지고 다 연락처까지 자료까지 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수사가 몇 네네. 개월 동안. 근데 저는 그나마 최근에 제가 계속 푸시하니까 이제서야 검찰에 이송됐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근데 네네네. 김희님은 수사관이 자신이 없대요. 네,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네,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제 사건 진행하고 김희님 사건 네. 진행하고. 네, 자 그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뭐 김희님은 사실만 얘기하시는 거니까 네. 양주산 반달곰 둘둘레길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네네. 내용인데 네, 협박범 중에 가장 그 아주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네네. 이순신의 정체를 네, 둘둘레길이 알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네, 둘둘레끼님이 그 형사가 부르면 네. 그 참고인 조사로 이순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네, 그 자기가 직접 아니 뭐 저희 그 뉴커에 저희 네. 어머니 뭐 협박범이 나오니까 양주 경찰서와 지방 경찰청에 신고까지 해주신 분인데 네, 왜 네. 나한테 조사 안 받냐고. 네, 왜 김희님 거는 본인이 그냥 경찰서 가서 자료 제출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참고인으로 불러야만 가서 한다고 한 건지는 모르시겠고요. 네, 제가 지금 너무 여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 좀 네. 도움도 속으로 진짜 많이 도움도 받고 싶었어요. 둘둘레끼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을 못했죠. 그냥 형사가 부르면은 이제 와서 얘기해 주겠거니 했는데 형사가 부르질 않았어요. 아니 근데 범죄의 네.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희 뉴커에 어떤 악플러가 유신 어머니에 네네. 대한 협박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에 네네. 대해서 왜 우선권을 안 해가지고 신고 안 하냐고 양주경찰서와 지방경찰청까지 신고하신 분인데 네네. 범죄 사실의 범인을 알고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좀 도움 좀 주셨으면 했는데 그때 당시. 근데 계속해서 네. 그 얘기만 했다면서요. 경찰에서 참고인 소환을 하면 그때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예, 예. 그럼 경찰이 소환을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담당 수사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소환을 안 하니까 지금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예, 예.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범인을 알고 있으면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범인을 알고 있으면 신고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게 뭐 처벌 그거 참 이상한데요. 네, 저 이렇게 같이 옆에 계신 분들도 알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뭐 자료도 있다고 혹시 했나요? 예, 그 이순신에 대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고 자료도 있다고. 근데 왜 신고를 안 할까요? 저희 저하고 그 다툼이 막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양주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신고까지 해주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래 좀 도움 청하고 싶었는데 괜히 또 저기 될까봐 그냥 형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배정 받았으니까. 이번에 수사관 교체하면 네네. 빨리 추진해라서 왜 범인을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잡히면 또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이제 가게도 지금 쉬는 동안에 지금 이거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예. 이제 좀 그 김희님께서 강조해 달라는 게 뭐냐면 네네. 이순신 그 협박범 이순신을 포함해서 네네. 지금 여러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튜버하고 그 시청자 특정이 네네. 됐으니까 네네. 그 자료 모으고 단계적으로 가면 반드시 잡힌다. 네네네. 그리고 김희님의 의지는 끝까지 처벌을 할 것이다. 네네. 예, 그게 이제 김희님이 밝히고 싶었던 내용이고 네. 예, 자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으셨어요. 네. 자료 엄청 많죠. 그래서 이번에 네. 이제 형사 바뀌시면 반드시 네. 그 둘둘레길님이 협조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왜 그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네. 김희님 협박범 중에 가장 심했던 이순신에 네.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왜 경찰서에 네. 신고를 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네. 왜 저도 지금 굳이 김희님이 담당 형사가 참고인으로
소환해야만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네.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쉬는 틈에 그 얘네 아빠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네. 같이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 일단 CCTV 사람도 찾고 네.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유신님. 이제. 그리고 김희님이 지금 이거 사건을 네. 사람들이 네네. 너무 간소화하는데 지금 그 홍보석 다른 분에게 넘기면서 엄청난 손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싸게 그냥 넘겼죠. 예, 지금 뭐 네. 거액의 손해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네. 협박범이 계속해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가족들 어떻게 막 남편 그 자제분까지 거론하면서 네, 저는 상관없는데 뭐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이들 학교를 찾아간다고 자기는 버핏으로 인해 다 알았다고 내용을. 네네. 그래서 버핏이 다 문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협박범이.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네. 그 심각한 수준이고 그게 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게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죠. 네. 네. 그 가게로 찾아와서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네네. 그 이런 계산도 경우 하고. 그리고 막 그 쉴 새 없이 또 돈을 요구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네. 전화해서 돈 요구하고 네. 뭐 자기 뭐 어디를 내달라 돈이 네,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네. 예, 그런 식으로 아주 협박에 공갈에 돈 요구에 전부 뭐 제가 아는 유튜버들은 거의 전부 그런 식으로 돈을 모두 이렇게 제가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네. 자기네들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이 김희님 사건을 단순한 네. 악플 사건으로 아시는데 네.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 다음에 온갖 스토커. 실제로 오기도 했었고 CCTV에 네, 찍히기도 네. 했었고 이거 잡히면은 네. 특히 이 이순신이라는 애랑 그 이도명 음악방에서 활동했는데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요청을 해보셨나요 이도명 사장한테? 그냥 요청이 아니라 그때 네. 협박범이 우리 가게 왔다 갔다고 이도명 사장님한테 보내줬어요, 사진을. 네. 그랬더니 이도명 사장님은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데 그때 당시 뭐 범인 사진이다 하면서 히틀러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게 저를 희롱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CCTV 사진을 예. 줬는데 예. 범인 사진화 해놓고는 히틀러 사진을 예. 보여줬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협박범도 히틀러에 대한 히틀러 사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전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후에 알게 되신 거예요? 히틀러 사진은? 히틀러 이제 그 협박범 중에 투투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히틀러 사진이 쭉 있더라고요. 나치 히틀러. 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네네. 제가 묻는 건 뭐냐면 네네. 이도명 사장이 히틀러 사진을 보여준 시기가 네네. 그 협박범에 대해서 이도명 사장이 그러니까 그 CCTV를 주면서 알려준 상황이냐 아니면 몰랐던 상황이냐라는 얘기인 거죠. 알았던 상황이죠. 예. 근데 김희님은 네. 고통받고 그래서 네, CCTV를 무지 고통받고 있었어요. 사진을 저. 줬는데 예. 방송에서 히틀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장난을 쳤다는 얘기죠. 네네. 왜 그런 걸까요? 뭐 저는 정말 그때 당시 정신병원과 진료도 받을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네. 맨날 울고 가게도 안 나가고 가게도 엉망이고 정말 진짜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정말 싫었어요, 제 삶이. 어쩔 때는 죽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근데 우리 애들 때문에 죽지 못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감정에 또 복받치시니까 네. 감정에 호소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또 신뢰성을 또 안 믿을 수 네. 있어요. 아, 네, 네, 또 네. 그래서 냉정하게 좀 냉정함을 찾으시고 제가 아까도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네네. 너무 사람을 쉽게 믿으세요. 그게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희님한테 네. 단 한 번도 유신 편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맞아요. 예. 쓴소리를 제 하고 삶을 살으려고 하셨어요. 네, 계속. 쓴소리를 하고 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휘둘리고 사시냐고. 네네. 네. 그래서 요번에 성진이님 그것도 제가 성진이님 이제 얼굴 한번 봤으니까 계속 전화 받아준 제밖에 없고요. 네.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그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네. 말이 안 되고요. 예, 일단은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픈거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의사나 네. 변호사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시지 네네. 절대 시청자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시면 나중에 그게 네. 또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비싼 공부했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김희님 지금 뭐 협박받고 막 온갖 그 고통 받으시는데도 네네네. 예, 중요한 또 증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네.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없어요. 저는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다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더 할 말도 많은데, 이번에는 이렇게만 하니까, 네. 진짜 다 터놓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저한테 이러나, 정말. 예. 그래서 김희님이 첫 단추부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냥 네. 김희님은 단순하게 아 뭐 재밌으니까 뭐 그러면 되지라고 후원했다가 네. 결국은 이렇게 협박범이나 스토커들한테 먹잇감이 네, 가게까지 돼버리고 이렇게 되고, 예, 예. 가게도 못 되는 편도 아니었잖아요. 네, 위치도 가게 좋았고. 잘 됐죠. 예, 예. 근데 지금 아주 거액의 손해까지 보시면서 지금 충격까지 네네. 받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 범인이 누군지라고 일단은 그 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죠. 한 명은 확실, 확실히. 한 명은 확실이고 예, 나머지는 추정인데 네, 거의 거의 법이라는 게 막 증거가 내보이면 뒷받침인데 안 되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그 이순신 잡으면 네, 아마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잡아야죠. 꼭 예. 잡아야죠. 뭐. 예, 하여튼 김희님 좀 예. 힘내시고 제가 조언했던 거 네, 네. 힘드셔도 절대로 그냥 시청자들한테 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다가 그 또 뒤통수 맞으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네, 이제 예. 안 그래. 안 대안을 그럴게요. 마련하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예. 네. 자, 한 사람으로 시작된 사건이 피해자가 지금 거의 수십 명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사건 사고 안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싸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총대 메고 총알바지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고 자 김희님의 증언이었고요. 확실한 증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진유라는 분이 회유라는 말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저랑 김희님을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시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녹취자료 그 통화 내용이나 다 있다고 하니까요. 뭐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보고 뭐 저희는 큰 걱정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건 본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왜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겁니까? 본인이 본인의 내용을 밝히신 거예요.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방송에서 전직 경찰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신다고 하는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밝힌 거지. 본인이 안 밝히고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아내분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것도 키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무슨 폭로한 것처럼. 자 그리고 그 더티 UCC라는 사람 기적의 사나이죠. 갑자기 이도명 사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도명 사장이 그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유신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해서 기사 정정 보도와 그리고 2,2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을 유신이. 근데 그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거든요. 유신의 압승으로. 지금도 백상현 기자는 압승이 아니다. 유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상현 기자가 최근에 얘기한 게 심리조서입니다. 심리조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는 이제 결정서를 받은 거죠. 결정서를 받은 건데 그게 핵심인데 지금 백상현 기자는 계속 우기는 게 뭐냐면 심리조서를 자기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연락을 했어요. 심리조서란 뭐냐? 심리조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녹취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상현 기자가 주장하는 거는 마치 녹취록인 것처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리 그 조정 그 조서는 그 조정 뭐죠 그 직원분이 대충 내용을 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만 딱딱 적은 거였거든요. 심리 조정 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 조서가 중요한 거죠. 결정문이 그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그 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결정 조정.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기에는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요청한 정정보도 없어요. 정정보도라고 하는 것은 뉴커의 기사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허위사실이다,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거를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정정해라.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정정보도도 인정이 안 됐고 손해배상 청구한 2,250만 원도 단돈 1원도 안 받아줬고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반론보도 내용도 별게 아니에요. 그냥 기사 내용을 그냥 인정하는 내용, 거의 큰 내용이 없는데 반론보도만 인정이 된 거거든요. 반론보도는 언론사에만 요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게 반론보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심리조서에 뭐가 다른 게 있다, 없어요. 제가 언론중재위 경기도 중재부한테 가서 전화로 다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대요. 심리조서에는 간단하게 기입할 뿐이래요.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럼 결정조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결정문이 거기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가 없으면 백상현 그 기자가 요청한 게 하나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지. 진 거예요?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는데? 자, 그래서 백상현 기자의 말만 믿고 이도명 사장이 중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축배를 들어라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3일만 기다리라고 했나 봐. 3일 기다렸는데 그 결과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냥 뭐라고 그래? 그거 큰 소리 쳐놓고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유신쇼에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역풍이 불죠, 당연히.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치고 막 축배를 들었는데 역풍이 드는 시점에서 갑자기 유신 안티 활동을 하던 더티 UCC가 갑자기 암 말기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참,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이도명 사장이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감한 그러놓고는 월요일 날 뻔뻔스럽게 더 이상 유신쇼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 전주까지 어떻게 했는데 막 축배를 들어라고 있었는데 그 전 5월 말에 발표할 때는 막 축배를 들어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신쇼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자기 방송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난처한 상황에서 갑자기 더티 UCC가 자기가 말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까지 술 먹고 다 했거든요. 방송도 막 길게 하고 뭐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자기가 암 말기다. 그것도 시청자하고 막 싸우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폭탄 선언을 하더니 그렇게 외치고 나서는 이제 이도명 음악방송에서는 더티 UCC에게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더티 UCC님이 뭐 암 말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난 유감인데 내가 뭘 표현해야 되느냐, 내 안티인데. 근데 암 말기 환자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약 먹고 아무리 뭐 말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나와 있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암 말기는. 예. 여러분들 뭐 집안이나 가까운 곳에 암 환자 있으면 알겠지만 초기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2기, 1기래도 그렇게 못해.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못해요. 장시간 방송하고. 근데 나중에 암 말기 4기래요.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언론중재위원회 패배는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어요. 갑자기 막 이도명 사장이 연락이 왔다며 막 눈시울이 막 예? 근데 갑자기 돌아와가지고는 중국 병원에서 오진을 했대요. 그 사람은 홍콩 사는 사람이잖아요. 홍콩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콩에도 좋은 병원이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이 한 말은 중국 병원에서 진료를 잘못한 거래요. 아니 홍콩이면요, 여러분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마카오에 있는 병원은 세계급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부유층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홍콩에 세계적인 병원이 있는데 왜 중국 병원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 병원에서 오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독일인가 어디 갔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암이 4기가 아니라 2기래요. 근데 이게 암이 2기래도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몸에 영향이 있거든요. 이 암이라는 거는 중병이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암 2기라고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열정적으로 유신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나는 이 더티 UCC를 봤을 때 정말 기적의 사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자기가 암 4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술 마시고 막 뭐 장기간 방송하고 막 시청자랑 싸우고 유신 안티 활동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도명 사장이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기, 암, 4기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홍콩에 좋은 병원도 많은데 중국 병원에서 오진 그래서 2기다. 그래놓고는 2기의 암이라고 하는데 활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활동도 하고 막 방송도 막 하고 예? 안티 사이트까지 만들었어요. 홍콩에서. 근데 그 안티 사이트를 누가 홍보해주고 있느냐? 양주산 반달곰. 자, 양주산 반달곰 둘둘레끼림이 이도명 사장과 손을 안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양주산 반달곰님 보고 계시죠? 팩트체크 전 고소하세요. 저는 이도명 사장하고 손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양주산 반달곰이 둘둘레끼리 유튜브 은퇴 안 한다고 하고 하기 전에 이도명 사장 가게에 갑니다. 갑자기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이도명 사장을 타도하자라고 뒷조사까지 하신 분인데 갑자기 노트북 들고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밝은 얼굴로.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했대요. 본인이 투쟁할 때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카카오톡에 나는 어떻게 가지 저렇게? 예, 근데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러 간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는 방송에 대부분의 시청자 수가 다 이도명 사장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방에 이도명 사장, 백상현 기자, 그다음 백 누구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 방에. 호야라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방에 고정 멤버 빼고는 다 음악방 사람들이야. 축하해주러 왔어요. 근데 이도명하고 손을 안 잡았대. 그리고 중요한 게 이도명을 돕던 사람 누구죠? 백상현 기자. 백상현 기자가 세 번째 유신에 대한 비방 기사를 누구 제보를 받고 양주산 반달곰 쪽 제보를 받고 기사를 씁니다. 놀랄 일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손을 안 잡았다 그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도명 사장과 손을 잡고 유신을 공격하던 암 4기에서 2기로 갔다가 했다는 분은 안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양주산 반달곰 둘둘레끼리 홍보를 해주고 있고 그 매니저가 계속해서 링크를 띄우고 있고 더티 UCC 방에 그 홍보하는 매니저가 가서 친하게 친목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신은 이도명 사장하고 상관이 없다.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노트북 들고 그 화해하고 나서 바로 그 자기 방에 이도명 사장 비롯해서 백상현 기자부터 시작해서 그 방에 사람들이 다 대규모로 들어와서 그 복귀 방송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도명 사장 그 제보 받고 기사 쓰고 뭐 다 했던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 내용까지 다 얘기해줬던 백상현 기자하고 손잡고 유신 비방 세 번째 기사 쓰고 예? 그리고 더티 UCC와 손잡고 안티 사이트 링크 홍보해주고 그 매니저가 계속 링크 띄워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관계가 없대요. 참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안티 사이트에 대해서 다 캡처를 했고요. 일단 더티 UCC가
뭐 암 환자든 아니든 홍콩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소송을 할 겁니다. 예.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희 업무 방해를 하고 뭐 군대 때 제가 무슨 영창을 갔거나 탈영을 했다거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으니까 그걸 사이트를 운영자이기 때문에 더티 UCC와 그 사이트를 홍보한 사람들까지 고소를 할 겁니다. 예. 뭐 자기가 안 했다고 하지는 않겠죠? 다 캡처 됐는데. 예.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고 볼 수, 아니 그 사이트를 홍보해 준 사람들도 공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콩에 사는 더티 UCC를 당장에는 소환을 못 하더라도 예. 그 협조해주고 홍보해준 사람들은 공범이니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링크 띄워주고 하는 거를 다 캡처를 했으니까. 예. 그 매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고, 저는 뭐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 다 안 잡아도 돼요. 예. 그 링크 띄우면서 홍보했던 사람들만 잡아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티 사이트 홍보하신 분들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댕댕이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세 번째 백상현 기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제보자들까지 인터뷰한 사람들까지 소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 본인의 정체를 밝히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제보받은 게 있는데 조선댕댕이님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지 네 그건 합법적으로 제보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왜 개인을 제보받는다고 하는데 개인이 아니죠. 예.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조선댕댕이님이 하시는 일 어떤 분이 그리고 저한테 명함을 직접 주셨잖아요. 동생분 명함을. 그래서 제가 8월 초쯤에 동생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예. 뭐 가족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명함을 주셨으니까 제가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치과 치료 돕는다고 그 동생분의 명함을 직접 주셨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내가 어디서 불법 수집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조선댕댕이님의 연락처는 모르니까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니까 동생분 치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변호사분하고 제 변호사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누님께서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가족분들이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동생분 치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 서류도 동생분 치과로 보낼 예정이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조선댕댕이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시는 줄만 알고 연락처밖에 모르기 때문에 동생분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치과 주소를 거기에 내용 증명하고 소장을 8월 중에 보낼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더티 UCC가 운영하는 안티 사이트에서 유신이 1인 시위를 치과에서 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 치과가 조선댕댕이님 동생 치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래요. 근데 그 입증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예, 변호사 뭐 몇백만 원 주고 선임하셨다면서요. 변호사분이 말씀이 안 하세요? 제가 1인 시위를 치과 앞에서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죠. 치과라고. 그러면 그게 자신이 위협받았다라고 하시면 본인들이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유신보다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뭐 사촌 가까운 분이라고 하시는데 안 알려주시나 봐요. 뭐냐면 제가 1인 시위를 여러 군데서 한다고 적어놓고 거기다가 치과라고 적어놨으면 그 치과가 조선댕댕이님 동생의 치과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저에게 없어요. 제가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될 만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없이 1인 시위 그 위치에다가 치과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게 조선댕댕이님 동생 치과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근데 유신 안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한테 입증하라고 하시는데 수사기관에 한 번도 안 가보신 사람들 같아요. 수사관한테 가면 자 그대로 제가 실현을 해드릴게요. 자 유신이라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치과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생 명함을 줬다.
근데 이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1인 시위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치과라고 적혀 있었다. 이 치과는 내 동생의 치과다. 라고 수사기관의 소장을 가지고 하시면 수사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변호사를 누굴 선임했든지 간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고소인 조사는 변호사가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사는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것이지 진술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아셔야 됩니다. 예,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 진술은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와서. 변호사가 진술서를 대신 제출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후에 참고자료 제출할 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고소인 조서나 피고소인 조서는 변호사가 대리 작성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진술을. 옆에서 수사관이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검사가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고소인 진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진술을 하시면 수사관은 저하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나요?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 어디에? 여기 치과 앞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치과가 왜 동생이 운영하는 치과고 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어떤 불법적인 위법적인 사실이 있었습니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자기의 심증이나 자기의 의심이나. 그럼 수사관이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없으면 수사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바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관 교체요? 똑같습니다. 수사관 교체에 똑같은 거예요. 왜? 수사관이 고소인 말만 듣고 수사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거든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합리적 의심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그걸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면 증인 안 돼요. 증인 안 돼요. 증인도 가까운 사람들이 하면 다 그게 수사관이 짬밥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기 편인 사람이 진술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도명 사장하고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 소송할 때 구맥진의 진술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폭로가 구맥진은 내 편이 아니야.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우리 피자 모임에도 오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이 뒤통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구맥진의 진술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도명 최측근이었잖아요. 이도명 사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USB 주면서 유신 자료 모으라고 했고 자기가 뭐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옆에 지미 그램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보더라도 구맥진이라는 사람은 이도명 측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폭로를 했다. 내가 사주했거나 내가 뭘 부탁했거나 뭘 한 게 없잖아요. 구맥진은 끝까지 내 손을 잡지 않았어요. 내가 변호사 상담 뭐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구맥진은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맥진의 폭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신이 뭐 돈을 준다고 그랬거나 유신이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구맥진은 이도명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편, 예를 들어서 둘둘레길 뭐 조선댕댕이 천지암 강목든 뭐 핵폭탄이든 그 사람들끼리 증언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같은 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일도 가치가 없어요. 증인으로서. 만약에 유신 측에 진짜 막 후원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선언하면 모르겠죠. 유신 편이었으니까. 회유나 협박이나 돈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걸 전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편들끼리 무슨 진술 100명 데려와도 안 돼요. 그 이도명 음악방송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탄원서 제출하자고. 아무 소용없어요. 탄원서는
탄원서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 제출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증거만. 증거 자료만 갖고. 증인도 관계라든가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라든가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증인을 진술을 받는 것이지 참고인 아무나 안 불러요. 경찰에서. 본인이 굳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우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기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법적 대응을 제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그쪽에서 유신 어떻게 하겠다, 뭐, 각오해라. 각오하고 있을게요. 근데 너무나 그쪽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나 안티사이트 홍보한 게 명확해서, 예. 아무튼, 8월 초쯤에 그 조선댕댕이님 동생분 치과 쪽으로 내용 증명이랑 다 발송을 할 거니까요. 왜냐면 모르니까 뭐 알려주시면은 조선댕댕님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가족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거리 방송에서도 유신님을 싫어한다고 대놓고 하겠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제보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냐면 둘둘레길님이 양주산 반달곰님이 유신쇼에 있을 때 유신쇼를 좋게 보셨을 때 저에게 후원하고 기프트콘을 선물하셨어요.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 이 자금이 둘둘레길님 자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 자금입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을. 그러니까 둘둘레길님이 유신쇼의 그 방송을 지지하고 유신쇼에 있을 때 저에게 후원했던 거 기프트콘을 포함해서 후원했던 그 금액이 본인이 부담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지원을 해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만약에 제 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또 핵폭탄도 있겠죠. 핵폭탄도 음식 지원을 하고 후원을 했으니까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유신쇼에 지원한 거, 핵폭탄에게 지원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후원한 거 빼고 그 자금이 본인의 자금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지원을 해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요청드리니까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팩트 체크를 아주 길게 했고요. 길게 했고 전화 조금 받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80분을 했네요. 어질어질하네. 자, 잠시 후에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배틀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팩트 체크라